지피지기면 백전불패, 적을 알고 나를 알아 성공 투자로 이끄는 방송, 똑똑하게 주식을 알고 투자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저는 듀얼투 스페셜 1부 진행을 맡은 똑똑, 여러분의 계좌 문지기가 되어드릴 아나운서 서지영입니다. 여러분, 추위가 누그러지고 또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진짜 봄이 왔구나를 느끼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날이 풀리니까요, 쉽게 피곤해지고 또 쉽게 무기력해지는 경험들 한두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이 추운 겨울에 움직임이 줄어들고 또 기초 체력이 약해지면서 특히 봄이 오면 내 몸이 나른해진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커진다고 합니다. 이 기초 체력이 중요한 이유, 바로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도 나만의 페이스를 유지해서 내 인생의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힘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데요. 우리 증시 이번 한 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서 국제유가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국내 대선 이슈까지 참 변동성 큰 장세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불확실하고 변동성이 큰 장세 속에서 내 계좌를 지키기 위한 든든한 주식 기초 체력 필요한데요. 오늘 듀얼투 스페셜 1부에서 여러분의 주식 기초 체력 채워보시는 게 어떨까요? 오늘 듀얼투 스페셜 1부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박영근 대표님 만나보기 전에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박영근 대표님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박영근 대표님 프로필 지금 바로 보고 오겠습니다. 대표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한 주간 열심히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지난주와 함께 한 주를 하루를 쉬었죠.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9일 대선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하루 장이 쉬었는데 뭐 여러 가지 희비가 엇갈렸던 일주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움직이는 종목군들, 움직이는 섹터들은 분명히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여전히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는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월 달보다는 3월이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3월보다는 훨씬 더 좋은 4월 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이라는 것을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 반등할 수 있는 이슈들 아직 많이 남아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한 주간의 장세를 살펴보고 대응 전략도 마련해보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우리 시장의 키워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의 폭등과 폭락, 그리고 대선 이슈였습니다. 주 초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 격화와 또 국제유가 급등에 국내외 증시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날 외국인이 1조 원 이상을 매도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종목 모두 파란불 켜내는 모습 보였는데요. 이후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급등세에 이어지면서 우리 증시 코스피 코스닥 3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주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협상 기대감이 커졌고 또 글로벌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또 증시를 불안하게 했던 원유 등의 상품 가격이 진정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증시도 안정세로 접어드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선 이후 정권이 교체되는 이슈 있었습니다. 우리 증시의 향방이 어떻게 나아갈지 박영근 대표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황 그리고 다음 주 시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여전히 좀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슈들 불거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증시의 분위기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뭐 핵을 발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이슈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주 초반에 우려감으로 인한 눌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주 후반 갈수록 일단 회복세를 보이는 모습들 형성이 됐습니다. 물론 금요일 날 아쉽게 살짝 상승 후에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이 됐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계속해서 뭐 3차, 4차까지 회담을 진행할 만큼 전반적으로 예전에 비해서는 변동성이 좀 크지 않은 시장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결국에 우려감은 어느 정도 진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 다다음 주가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 방송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충분히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라면 역시나 수급, 현재 시점에서 외인들의 포지션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전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우려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다음 주 17일 날로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의 FOMC 회의를 필두로 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소위 말하는 외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지지력을 보여줬다라고 보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이제 17일 이후로 인한 전반적인 포지션 변화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눌렸던 포지션들 주 후반 그리고 3월 후반으로 갈수록 추가적인 흐름이 우상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결국에는 코스피 200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 과정에서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떻게 됐습니까? 소위 말하는 신저점을 기록을 하면서 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의 수급이 조금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가 하락을 견인하게 되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조금 우려감을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코스피 하면은 역시나 IT 그중에서도 뭐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상승 여부가 필요한데 현재 시점에서는 삼성전자 역시나 마찬가지로 7만 원을 이탈하게 되는 우려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뭐 현대차, 기아차 등등 최근에 완성차들의 분위기들도 역시나 조금 위축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는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러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본격적인 FOMC가 눈앞에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이와 관련된 예방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1월 달만큼의 소위 말하는 급락이 형성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도 예측을 하고 있는 것처럼 0.25포인트 상승을 형성해 준다라면은 일시적인 눌림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는 그래도 훼손 없이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주는 희망적인 요인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는 3월달 FOMC가 끝나게 되면 사실상 4월달에는 이제 FOMC가 열리지 않고요. 5월 첫째 주로 이제 다시 FOMC 회의가 열리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처럼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충분히 우상향의 흐름들 3월달과 4월달 이어서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 싶어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해도 그렇게까지 크게 겁먹으실 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만큼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3월달, 4월달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핵전쟁의 우려 속에 눌림의 양상이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가라앉고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또 수급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외인의 포지션이 아쉽다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FOMC 회의를 기점으로 수급의 포지션 변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덧붙여서 LG엔솔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면서 추가 하락을 견인했다라는 이야기해 주시면서 대형주들에 관해서 관망세를 가지고 지켜보자라는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분 좋은 이야기 좀 해볼까 하는데요. 한 주간에 우리가 그 전에 봤던 종목들의 누적 상승률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 교육 종목 한 주간의 최고 상승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큐라클입니다. 큐라클 70%가 넘는 오름세 속에 무려 74.92%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세종메디컬입니다. 세종메디컬 20% 넘는 오름세 속에 26.23% 빨간불 켜냈습니다. 바이오니아도 살펴보시죠. 바이오니아 25%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25.94%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한국파마 25.78%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오토엔
저희 프로그램에서 줬던 히든 종목이죠. 오토엔 19.92%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넥스트 역시 주얼투 스페셜 일부를 통해서 알려줬던 히든 종목입니다. 넥스트 18.34%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컴투스 홀딩스 16.74% 상승률 기록했고요. 국전약품 14.93%의 빨간불 켜냈습니다. 덧붙여서 비덴트까지 10% 넘는 오름세 속에 정확히 12.06%의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지난 한 주 상승 종목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위 종목들만 들고 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특히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계셨던 분들 오늘 제가 알려드렸던 종목들 다 함께 해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노하우가 있다면 뭘까요? 네. 뭐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가 이렇게 상승률을 보여줬던 포지션에서 사실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적 상승률이 아니라 한 주간입니다. 누적으로 따진다면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뭐 GSE라든지 뭐 추가적으로 뭐 로보로보 등등 50% 100%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군들도 있지만은 사실 지금은 그러한 종목군들의 상승률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움직였던 종목군들만 한번 가지고 왔고요. 결국에는 이 종목군들을 저희랑 기존에 함께 하셨던 분들은 같이 이러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뭐 그래서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또 행동을 해야 될지 하나하나씩 좀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일단 가장 많은 상승률을 보여줬던 종목이죠. 큐라클 역시나 지난 금요일 날 무려 상한가를 기록할 만큼 상대적인 투심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과정이 형성되기 전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8월 달 고점권 6만 원대부터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변동성이 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을 이제는 우리는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해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저희 노론톡방에서는 이러한 종목군들을 함께 공략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상승률을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좋은 종목군들 얼마든지 있어요. 하지만 저희의 모티브가 뭡니까? 상승하는 종목도 물론 좋지만 하락하는 종목을 공략을 해서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맛보자. 이게 저희의 모티브고요. 이게 바로 잘 증명이 된 종목 중에 하나, 바로 오늘의 1등 종목이 바로 이 큐라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에는 눌렸던 포지션 그리고 눌리고 지지받고 반등해주면서 소위 말하는 거래량, 수급이 형성되는, 수반되는 종목군들은 이렇게 급등을 보여준다는 거 저희가 과거에도 교육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쉽게 1월달, 2월달에 눌렸던 포지션들이 있었지만은 그 과정에서도 이렇게 동반 하락한 종목군들 중에서 공략만 제대로 하신다면은 일주일 안에도 이렇게 큰 상승률을 보여주는 종목군들을 얼마든지 공략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러한 종목군들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종목을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오셔서 같이 교육을 받으시면 어떨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큐라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60% 70%대 상승률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우리가 만족할 상황은 아닙니다. 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거를 필두로 해서 이제 다음 주에 지켜봐야 될 소위 말하는 매도 구간, 매물대가 어디냐 살펴보게 된다라면은 가장 가까운 매물대를 본다라면 사실상 여기에서 여기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1차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이 구간대 23,000원에서 25,000원 돌파 여부가 형성되는지 형성되지 않는지 이것만 바라보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던 종목이 뭡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세종 메디칼이죠. 뭐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렸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어차피 내가 매집을 하는 포지션들 중에서 과거에 과대 낙폭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수급이 있었던 종목군들을 계속해서 공략해 보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죠. 2차전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게임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는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 지난 하반기 그리고 올 초에 가장 크게 과대 낙폭을 보여줬던 섹터를 한번 체크해보자, 찾아보자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섹터의 종목군들이 크게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전에 보셨던 큐라클도 마찬가지죠. 6만 원대에서 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세종 메디칼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9천 원대에서 4천 원대까지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넘게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건 뭡니까? 눌렸을 때 지지력을 보여주는 포지션,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급이 있는 종목군들은 반드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아니나 다를까 지난 금요일 날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형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 가지고 이 종목 역시나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3월달, 4월달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 여건이 된다면은 당연히 이 종목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 딱 우리가 배웠던 포지션이죠. 매물대의 저항에 맞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이번 주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매물대 저항 구간이라고 보여지는 5,800원대를 돌파하느냐, 돌파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고요. 여기를 돌파하면 역시나 어디를 봅니까? 여기가 되겠죠. 조금 더 이격도가 높아지고 있는 소위 말하는 예전 고점인 6,900원대 추가적으로 돌파 여부 형성되는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뭐냐? 바이오니아입니다. 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결국에 우리는 소위 말해가지고 눌렸던 종목군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주들 공략해 보셔야 된다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수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상승률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떨어졌던 종목군들만 내가 매집을 제대로 한다면 이렇게 상승률을 만들어주는 포지션들 얼마든지 형성된다는 거 항상 강조해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도 보시면 사실 최근에 얼마에서 32,700원에서 45,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도 65,000원대에서 얼마까지? 32,000원대까지 소위 말하는 반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32,000원대에서 65,000원대까지 간다?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수익의 극대화를 우리가 항상 공략을 하셔야 된다는 교육해 드리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러한 교육 내용에 빗대어서 종목군들을 저희가 항상 어디를 통해서 노란 톡방을 통해서 이렇게 히든 종목과 함께 공개해 드리고 교육을 시켜 드린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상승률 올라와 주고 있는 포지션들 우리가 같이 경험해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역시나 우리가 교육을 했고 배웠던 것을 토대로 본다면 이제 여기에서 여기 5만 원대가 이제 소위 말하는 매물대 저항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는 마찬가지로 이 구간 돌파 여부가 형성되는지 형성되지 않는지 여부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섹터의 종목을 좀 보도록 할 텐데, 자,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변동성 컸었던 섹터가 뭐라고 했습니까? 2차전지, 그리고 게임주,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게임주들 상승폭을 형성해 주었던 포지션들이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포착이 되고 있고,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지수의 변동성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눌림 구간을 공부했던 것처럼 교육받았던 것처럼 공략만 제대로 했다라면은 말 그대로 상승률을 이렇게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서 올라갔다라고 해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딱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매물대, 딱 매물대 저항에 가로막혀 있는 시점인데 이 구간대를 올라타 준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까지도 소위 말해서 전고점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19만 원대까지도 한번 욕심내보는 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단기간에 빠르게 이 구간까지 올라가주면 좋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소위 말하는 증시의 흐름과 비슷하게 흘러간다라면은, 그리고 또 다음 주에 말씀드렸던 FOMC가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눌릴 수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다라면은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즉 전반적으로 양호한 우하향이 아닌 우상향의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추세가 훼손되지 않는 이상 말씀드렸던 19만 원대의 욕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도록 할 텐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맥스트라는 종목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죠. 작년 하반기 말씀드렸던 4만 원대에서 얼마까지? 9만 원대까지 100% 넘는 급등을 보였고요. 다시 100%에서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4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9만 7천 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50%가 넘게 빠졌고요. 4만 원 지지를 받고 반등해준다? 9만 원대까지 간다? 그러면 100%가 넘는 상승률, 역시나 우리가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 역시나 최근에도 공략해 드렸고, 실질적으로 제가 히든 종목으로도 언급을 드렸었던 이 맥스트 최근의 상승률 물론 크게 아직까지 움직이진 않았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추세가 전환되면서 뭐가 나옵니까?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바닥권 4만 원 기준으로 현재 5만 원까지 올라왔고요. 우리의 목표는 당연히 9만 원대까지 간다는 것을 빗대어 봤었을 때 욕심을 낼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에 소위 말하는 우리가 배웠던 매물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죠. 그러면 이제 6만 원대를 역시나 마찬가지로 추가적인 돌파 목표로 바라볼 수 있는 전반적인 추세 흐름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씩 우상향의 흐름들을 만들어주는 종목군들을 소위 말하는 눌리는 시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남들이 안 보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가 결국에 주식을 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돈을 벌기 위해서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결국에는 돈을 벌어주는 종목을 우리는 공략을 해야 됩니다. 물론 아쉽게 지난 1월달, 2월달, 그리고 3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의 전반적인 수급을 바라보게 된다면 사실 녹록지 않았던 시장인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사실상 이렇게 전반적인 증시의 흐름과 비슷하게 눌렸던 포지션들을 연출해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1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 2월 달에 형성된 저점권처럼 지지를 받아주면서 조금씩 종목군들도 우상향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증시가 뒷받침이 되면 이러한 종목군들이 이제 하나둘씩 계속해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올라갈 종목을 우리는 매집을 하는 겁니다. 올라간 종목을 매집을 하기보다는 올라갈 종목을 통해서 이렇게 한 주간에 보셨던 것처럼 50%, 70% 그리고 누적 상승률 160%의 상승률을 한번 맛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지금 우리가 그동안 일주일 동안 수익을 내드렸던 상승을 보여드렸던 종목군들 간단하게 브리핑 진행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봐야 할 종목군 섹터, 2차 전지 섹터 이야기해 주셨고요. 게임주 섹터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도 지켜봐야 한다는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과대 낙폭주 살펴보고 우리 수익의 극대화 맛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 사실 이 낙폭 구간을 거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 종목들 중에서 어떤 게 내 종목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요. 2가지 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박영근 대표님 주식 강의 들으셔야 하고요. 2번째는 박영근 대표님 노란톡 오픈 채팅방 참여하셔야 합니다. 저희 이어서 바로 주식 강의 들어볼 텐데요. 그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면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2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 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2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 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3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박영근 대표님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바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참여하셔서 내 계좌의 고민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주린이 학교 오늘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오늘 주린이 대학교 코스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차트도 보고 호가창도 볼 수 있다면요. 내 심리를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이 무슨 시간입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교육 시간입니다. 자, 주린이 학교에 대해서 대망의 마지막 주린이 대학교 코스를 이제는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1월 달부터 지난주까지 주생학 코스부터 유치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거쳐가면서 하나하나씩 교육을 받으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이 영상을 제작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좀 많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망의 마지막 대학교 코스를 우리가 배우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물론 여전히 조금의 단기적으로 배웠던 것
가지고 우리가 뭐 100% 실력을 발휘하겠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내가 주식을 잘할 수 있는 스킬을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익 날 확률을 1%씩이라도 높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배우게 되는 대학교 코스는 사실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부수적으로 한 가지를 덧붙이자면은 결국에는 심리적인 요인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시장 상황 말 그대로요. 지수가 올라감과 떨어짐 그리고 종목도 마찬가지로 올라감과 떨어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관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알게 됨으로써 사실상 우리가 소위 말해서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을 뭐 한꺼번에 100%를 만들어낸다 이게 아니지만은 1%씩 점점 높여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을 소위 말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당연히 짧은 시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긴 시간이 필요할 수가 있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한다면은 결국에는 이 부분들을 우리가 빠르게 내 걸로 만들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실전에 가서 써먹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배워드리는 내용 그리고 저희가 보신 것처럼 이전에 뭐 해드렸습니까?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것들을 접목을 시켜서 수익을 냈던 부분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다음 시간에 또 뭐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했던 내용을 토대로 실질적으로 종목을 접목했었을 때 어떠한 부분들을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는지를 보게 될 텐데 결국에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말 그대로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스스로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됨으로써 내가 실질적으로 매매한 종목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포지션까지 만들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저는 이 부분들을 다 배우게 됨으로써 독립하실 수 있는 독립을 하시게 되는 상황, 과정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으니까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죠? 자, 그래서 오늘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들을 배우게 될 거냐면은 자,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던 대학교 부분들 어차피 우리가 차트라는 부분들 그리고 현재가 창이라는 부분들은 과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배우게 되냐 결국에는 주식도 지금은 안타깝고 지금은 아쉽게 장중에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지는 않지만 이 과정들도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생물처럼 움직이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모습이 포착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나 더 접목을 하게 됨으로써 심리 분석하는 부분들을 접목을 하게 됨으로써 조금 더 수익 낼 확률을 높이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를 좀 정의를 드려보고 싶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거의 이론적인 부분들이겠지만은 이론을 입각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말 그대로 장전 8시 40분부터 장 끝나고 4시, 6시까지의 움직임을 우리가 토대로 내가 어떤 종목을 매집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어디까지 수익을 챙기고 그러면서 우리가 손실을 보게 된다면은 어느 시점에서 손실을 봐야 되는지 소위 말하는 손절가는 어디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배워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씩 조금 추가적인 디테일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가 뭐냐 결국에는 우리가 이거에 대한 생각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냐 주식. 우리가 주식을 왜 할까요? 결국에는 한 가지입니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돈을 잃으려고 주식을 하는 투자자분들은 절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결국에는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라면 잠시 뒤에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돈 버는 투자자들은 사실 10%도 채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되는지를 계속해서 되뇌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결국에 주식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욕심을 내지는 말자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주식은 투자라고 얘기를 해야지 투기라는 표현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결국에는 제가 어떠한 이야기를 많이 드리냐면은 지금 은행 이자가 몇 %입니까? 연 2%에서 3% 정도가 될 거예요. 물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더 낮을 수도 있고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만 더 벌겠다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신다라면은 반드시 성공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 투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투기.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내 마인드, 내 멘탈을 갉아먹게 된다는 거죠. 사실 최근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달, 2월달 그리고 이번 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대외적인 악재성 이슈로 인해 가지고 장이 좋았다라는 표현을 하기에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시는 것처럼 뭐가 있었었고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고 여기에다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대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코스피 200 편입 지수처럼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뭐가 있습니까? FOMC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올라가게 된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과정들이 길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한다고요? 결국에는 투기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투기의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비중 확대라는 거죠. 즉 나는 이 종목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20%, 30, 20%, 30%, 50%, 100% 이렇게 한 종목에다가 소위 말하는 몰빵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보셨고 주변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비중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종목이 왜 내가 비중을 10%그 이상 20%, 30%, 50%를 들어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반드시 최소 3가지 이상을 대시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못 되시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즉 소위 말하는 몰빵을 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식시장 아시는 것처럼 2200개, 2300개 그 이상의 종목군들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굳이 한 종목, 두 종목에다가 소위 말하는 비중을 확대시키지 마시고 골고루 매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죠. 1년의 이율보다는 많이 벌겠다. 라는 생각으로 주식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성급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기다림을 가지고 대응을 하면은 결국에는 올라온다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달, 2월달, 3월달의 분위기가 좋다. 아닙니다. 작년과 비교하게 되었을 때 엄청나게 큰 이격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괴리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작년이면은 그냥 투자만 했으면 돈을 벌었겠지만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주식 안 할게 아니라면은 이러한 것들을 이제는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그게 멘탈인 거고 우리가 처음 이 주린이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주생아 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비중 조절. 그러면서 이야기 드렸던 게 뭐예요? 멘탈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주식으로 수익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내 걸로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 부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좀 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죠. 개미들의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면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95%는 돈을 못 번다. 돈을 번다라고 해도 2에서 3%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 2%는 뭐예요? 소위 말하는 본전치기 하는 거예요. 본전치기.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여기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든다라면은 사실 이 방송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안 보셔도 잘하는데 굳이 왜 여기 와서 교육을 들으시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여기에 속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니까 교육도 받으려고 하는 거고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그러한 것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복귀해 보자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여기에 있어가 아니라 왜 내가 여기에 있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소위 말해서 짧은 시간 안에는 사실 실력보다는 운이 훨씬 더 작용을 하겠지만은 시간이 길어지면 질수록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실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씩을 고쳐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왜 95명 안에 들으냐라고 이거를 생각을 해봤더니 곰곰이 판단해봤더니 결국에는 이거더라고요. 뭐하니까? 불안하니까 매도라는 거예요. 주식이라는 건요.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아쉽다면 지금은 바로 이 떨어지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자, 파도처럼 빠지는 게 있으면 다시 올라가는 시점도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우리가 주식을 하루 이틀 할 게 아니라면은 적어도 이러한 과정들을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2021년, 2022년 그리고 그 전에 2020년도 가장 힘들었던 게 뭡니까? 사실 코로나죠. 근데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변동성을 만들어줬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올라왔다고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다림이 필요하다. 라는 얘기를 드린 거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는 올라가는 게 있으면 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시점에서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니까 매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매도하고 나니까 올라간다는 거죠. 잘 버티셨는데 매도하는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올라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바꿔보자는 겁니다. 떨어진다, 불안한다 하더라도 매도하지 말자고요. 근데 만약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매수를 같이 하자는 겁니다. 매수까지. 어차피 내가 버틸 거 막연하게 그냥 버티는 것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더 매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소위 말해서 매도는 언제 한다? 올라갈 때. 즉 개미들이 매수를 할 때 우리는 매도를 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세력들이 이러한 포지션을 상당히 잘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배웠고 가장 끝에도 중요한 바로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라는 거죠. 당연히 올라가니까 좋아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 좋아 보이는 종목에서 뭐를 하면 돼요? 수익을 챙기면 된다고요. 남들이 따라 붙으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를 만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씩이 결국에는 뭐가 나의 매매하는 데 있어서 스킬을 늘려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소위 말하는 심리적인, 멘탈적인 부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에다가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주식이라는 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올라갈 때가 있으면 떨어질 때도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요?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불안하게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것만 생각하자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죠. 무슨 얘기 했습니까? 여기에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하자고 했어요? 매도하지 말고 매수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찾아보자는 거죠. 즉 떨어지는 이유. 이것을 고민해 봤더니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가지로. 그 말은 결국에는 무슨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불안한 과정들을 우리가 겪고 있어요. 나만 겪는 게 아니라 많은 투자자분들이 겪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토대로 연출이 되고 형성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활용을 하자는 거죠. 이용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여기에 접목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떨어지면은 불안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왜 안 불안하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하지만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게 됨으로써 뭐가 된다? 대응이 된다는 겁니다. 대응. 그래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체크를 해봤더니 첫 번째가 바로 지수의 하락. 최근에 증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종목군들 대부분이 하락을 해요. 말 그대로입니다. 지수가 그러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진 종목군들도 올라가겠죠.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이치가 결국에는 내가 인식을 못해요. 못 받아들여요. 왜? 말 그대로요. 불안하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주식을 안 할 게 아니라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두 번째, 역시나 관련 업종에 대한 하락이 되겠죠. 사실 최근에 아시는 것처럼 소위 말하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고개를 들어줬던 이슈 그리고 그와 함께 파생되었던 종목군들의 섹터들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뭐 지지난주에 올라갔던 유가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스 그리고 거기에서 또 파생이 돼가지고 소위 말하는 원자재 가격들 상승 거기에다가 곡물, 비료, 사료들 급등 하는 포지션들이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죠. 그 이유는 뭐예요? 말 그대로 관련 업종들이 이슈화를 만들어줬기 때문이에요. 반대로라고 생각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반도체 업종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SK하이닉스가 같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그와 파생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쪽도 마찬가지로 떨어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뭐가 된다고요? 이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뭡니까? 뉴스. 소위 말하는 이슈라든지 공시가 되겠죠. 이 기업이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회사와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몇 퍼센트 대비의 금액으로 계약 체결을 하게 됐습니다. 소위 말하는 호재성 이슈가 되겠죠. 반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이 무슨 이유로 인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액면 분할을 하게 된답니다. 혹은 감자를 시행하게 된답니다. 라는 이런 뉴스라든지 이슈와 공시가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그냥 알고만 있다는 거죠. 얘가 왜 이렇게 떨어졌는지 이유를 찾아보자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세력이라고 적혀 있죠. 첫 번째도 아니에요. 두 번째도 아니에요. 세 번째도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엔 네 번째가 뭐냐? 세력입니다.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죠. 왜? 세력들은 싸게 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네 가지 방법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왜 내가 매수를 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간단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개미라고 생각을 하면은 불안하기 때문에 당연히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당연히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을 내가 어떻게 이겨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이제 마지막 자, 그러면 우리가 매도를 안 해. 그러면 매수를 해.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 라는 부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중요한 건 뭐예요? 수익을 가급적이면 많이 낼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게 맞아요. 맞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뭡니까? 매수 포지션이에요. 매수 포지션. 매수 포지션.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순한 부분들이지만은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가 결국에는 만들어지면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익 날 확률을 높여간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매매 습관이죠. 그 과정에서도 소위 말하는 분할 매매, 분산 투자, 비중 조절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말 그대로 생활화가 된다면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이러한 명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100m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에요.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과 똑같은 겁니다. 우린 이제 출발선을 달리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뛰어넘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으로 매매를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 남들보다 1원이라도 싸게 살 수 있고 1원이라도 비싸게 팔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을 만드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난 1월 달부터 일장, 주생아 코스, 그리고 주린이 초등학교, 유치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렇게 많은 내용들을 일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실기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같이 대응을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시의 분위기가 중요한데 증시의 분위기 자체가 실질적으로 라이브로 움직여야 되는데 사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뵈는 시간에는 라이브가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으셨는데 이거를 이제 실질적으로 실전에서 같이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어차피 아시는 것처럼 야간에 교육해 드리죠. 그때 같이 종목군들 분석해보고 그리고 장중에 실질적으로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함께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들어오셔서 저희랑 같이 일주일, 보름, 한 달, 1년 같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을 조금 더 키워가는 그러한 교육을 꾸준히 받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석 달 동안 이렇게 주린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주생아 그리고 유치원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뭐를 하냐? 다음 주에는 간단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부분들을 정리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실전에서 지금 배웠던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교육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은 기다림의 미학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공식 속에서 수익을 찾는 미학까지 저희 주얼트 스페셜 1부 그리고 박영근 대표님과 함께 해보시죠. 이제 히든 종목 살펴볼 차례인데요. 히든 종목 살펴보기 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박영근 대표님의 노란톡 오픈 채팅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TV 화면에 QR코드를 찍어주시고 참여코드 2022 눌러주시면 바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100원의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하는 방법인데요. 문자번호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보내주시면요. 참여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박영근 대표님이 매일 실시간 시황 브리핑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 궁금하시다면요. 박영근 대표님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고 있는데요. 덧붙여 추가 무료 온라인 교육 링크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방송 시간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오픈하고 있는데요. 실시간으로 참여하셔서 바로 소통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방송 끝나기 전까지 참여하셔서 내 계좌 이야기 그리고 투자 대응 전략도 함께 나눠보시죠.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만큼 이번 주 히든 종목 특히 궁금한데요. 히든 종목 어떤 종목 주실지 지금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저희가 히든 종목으로 두 종목을 가지고 와 봤고요.
자, 예준이랑 다른 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종목을 공략하는 데 있어서 왜 공략해야 되는지 그동안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같이 교육과 함께 이 종목을 매집해야 되는 이유까지 설명을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부터 보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히든 종목은 바로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제약바이오 꾸준히 보셔야 된다는 얘기 드렸고요.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급등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상한가를 갔었던 큐라플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이오니아라든지 기타 등등 소위 말하는 제약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단기적인 변동성을 형성해준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어김없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금일의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는 바로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증가가 되고 있는 뉴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물론 소위 말하는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는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확진자 수가 많은 것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그쪽과 관련된 섹터의 종목군들 우리가 좀 공략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치료제 관련 종목인 현대바이오를 한번 가지고 와봤고요. 무엇보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추가적인 추세의 움직임을 본다라면은 그렇게까지 크게 움직임을 보여준다 그러진 않아요. 하지만은 상대적으로 소위 말하는 지지력을 보여주는 포지션들이 나쁘지 않게 양호하게 만들어주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박스권이라고 해도 상승률이 적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박스권 하단과 박스권 상단을 비교하게 되었을 때 못해도 10% 20%의 상승률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눌림 구간이 포착이 되어서 이 구간대 현재 시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금일 첫 번째 히든 종목으로 바로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과거와 비교하게 되었을 때 얼마에서부터 6만 원대에서부터 18,000원대까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지지를 받아주면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전반적인 추세의 흐름들 만들어지고 있고요.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역시나 소위 말하는 매물대 저항 구간이 지금 딱 어디에 있냐?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 35,000원대, 36,000원대를 얼마만큼 빠르게 돌파하는지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만큼 이 구간 돌파 여부만 1차적으로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이 뭐냐? 바로 흥하해운이라는 종목입니다. 사실상 지난주, 지지난주의 변동성 상당히 컸습니다. 2,000원대에서 3,500원대까지 움직여주면서 무려 단기적으로 70%, 80%가 넘는 상승률을 형성해 주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최근에 상승 이후에 눌리는 포지션들이 연출됐죠. 자,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어차피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을 매집을 하고 싶다라면은 올라갔었을 때, 즉 이렇게 3,500원대, 600원대에 소위 말하는 고점권에서 매집을 하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눌렸을 때가 매수 포지션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가 계속해서 교육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종목이 포착이 되어서 금일을 두 번째 히든 종목으로 한번 공략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와 봤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고점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돌파 이후에 뭐가 나왔습니까?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 구간, 그죠? 과거에 저항을 받았던 매물대 구간이 있었고 그리고 이 매물대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서 상승률을 보여줬고 최근에 이 구간대에 눌림이 있었지만 아직까지 이탈하지 않고 지지가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저항이 강하면 지지도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현재로서는 조금 위축되고 있는 포지션이긴 합니다만은 이 눌렸던 포지션들이 적어도 최소한 소위 말하는 전고점을 이탈하지 않고 버텨내준다. 즉 이 구간대 3,000원대, 3,10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다시 한번 추가적인 지지의 반등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 후에 눌리는 종목군들 아니면은 거의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게 됨으로써 우리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2의 흥하해운이 지금 현재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다시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 우리가 공략을 하고 있으니까는요. 한번 이번 주 유심히 지켜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아쉬운 부분들이 있다면 뭡니까? 실시간으로 조금 이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주말을 통해서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다는 점 너무 아쉽죠. 하지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말씀 그대로 오셔가지고 저희랑 같이 또 다음 주를 함께 하신다면은 이 종목군들에 대한 실시간 움직임 같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입니다. 저희랑 같이 이 노란 톡방에서 다음 주를 한번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금일 두 가지 히든 종목 여기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급등세 보이면서 제약 바이오 관련 현대바이오 이야기해 주셨고요. 또 해상운임 관련주 흥하해운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까 대표님 네. 남들이 안 보는 그 포인트에서 매수 시점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 두 종목 그런 종목인가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번 주 뭐 큐라클이라든지 뭐 세종 메디칼 소위 말해가지고 상승했기 때문에 매집을 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상승 후에 눌렸던 포지션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과대 낙폭이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우리가 매집을 하게 됨으로써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전반적인 증시의 회복과 함께 상승 여력들 좀 크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금일 두 종목 가지고 와 봤으니까 좀 이번 주도 유심히 지켜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혹시 더 많은 종목을 선물처럼 주실 계획은 없으실까요? 뭐 저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많은 종목을 좀 준비를 하긴 해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또 정해져 있는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오늘은 두 종목밖에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저희 노란톡방에서는 꾸준히 교육을 통해 가지고 지금 언급드렸던 이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종목을 통해서 또 한 주를 우리가 열심히 살아볼 예정이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야기 드렸던 두 종목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선물 같은 종목도 같이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주린이 학교의 든든한 교장 선생님 박영근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들었던 교육 내용 꼼꼼하게 잘 숙지하셔서 시장의 흐름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마련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도 꼼꼼하게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얼투 스페셜 1부는 매주 토요일 6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박영근 대표님 무료 온라인 강의 궁금하신 분들은요. 월요일 8시에 시청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교육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방송 하단에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일반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URL이 하나 나옵니다. 이 URL을 누르고 참여코드 202 누르면 바로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이 방법이 너무 어려워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박영근 세 글자 전송해 주시면요.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주신 분에 한해서 박영근 대표님의 특별 이벤트 무료 참여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